나 오빠 윗집으로 계약했어. 그 순간 핸드폰을 들고 있던 내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설마 그 여자가 지금 장난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내 남편의 내연녀가 우리 집 윗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여자, 쌩긋 웃으며 안녕하세요. 바로 윗집에 이사 왔어요 라고 했을 때도 난 그저 인사 잘하는 젊은 이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옷에서 익숙한 향수가 나기 시작했고 밤이면 윗집에서 익숙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 천장 위 그곳에서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내였던 제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공감이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강철민의 하루는 똑같이 시작됩니다. 6시 3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세수를 마친 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탁 앞에 앉습니다. 아내 김선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는 신문을 펼쳐들고 경제면을 훑어봅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팀 회식이 있거든. 철민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결혼 15년째 그녀는 남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철민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팀장이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진짜 하루는 회사를 나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지나 내린 곳은 집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곳에는 윤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 늦었네. 지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습니다. 36살의 그녀는 철민보다 13살 어리지만 그를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안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원룸안은 철민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또 다른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와 월세, 그리고 지은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진 이 공간은 그에게 또 다른 현실이었죠. 1년 전부터 시작된 이 관계는 이제 철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야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철민의 세심한 배려와 성숙한 매력에 지은이 먼저 마음을 열었고 철민 역시 그녀의 순수함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흔들렸습니다. 오빠는 정말 완벽해. 일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지은의 말에 철민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오히려 그를 괴롭혔죠.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있었고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철민은 번갈아 가며 두 여자를 만납니다. 토요일은 선영과 함께 마트에 가고 영화를 보고 일요일은 지은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지은은 항상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지만 철민은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죠. 이런 이중생활이 1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나누어 놓은 세계라도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죠. 원룸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지은의 말에 철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온 이 완벽한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그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달래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어. 조금 더 넓고 좋은 곳으로 말이야. 철민은 재빨리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더 넓은 집이라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테고 그렇다면 가계부에서 더 많은 돈을 빼돌려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집의 위치였습니다. 지은아, 집을 옮기는 건 좋은데 우리 집 근처는 절대 안 돼. 알지? 철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공간적 분리 때문이었거든요. 집과 회사 그리고 지은의 원룸은 서로 완전히 다른 동네에 있었고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가까우면 더 좋을 텐데. 지은의 대답에 철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지은은 철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현명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은아, 내 상황 알잖아. 가족이 있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철민의 말에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서린 아쉬움을 철민도 놓치지 않았죠. 1년 동안 숨어 지내는 것에 지쳤을 지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지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 보고 있는 매물들은 모두 안전한 거리에 있는 곳들이었거든요. 이 집 어때? 역에서 가깝고 보안도 좋대. 지은이 보여준 매물은 철민의 집에서 지하철로 4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충분히 안전한 거리였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철민의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짐을 가득 실은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지은이었습니다. 오빠. 지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철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은이 자신을 부르다니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나 이 건물 11층으로 이사 왔어. 오빠 몇 층이라고 했지? 10층? 그럼 바로 아래네. 지은의 말에 철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윗집이라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철민은 지은을 급히 구석으로 끌고 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여긴 내 집이야. 내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은의 대답은 철민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이제 가까워졌잖아. 3장 마이너스 논의의 순간 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이 바로 윗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죠. 그는 지은의 팔을 붙잡고 아파트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선영이나 다른 이웃들이 볼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지은아,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리 집 근처는 안 된다고 했잖아. 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세심하게 관리해온 이중생활의 완벽한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지은의 반응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 나는 오빠와 가까이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지은의 목소리에는 철민이 예상했던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획한 듯한 확신에 찬 어조였죠. 철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설마 일부러 여기로 온 거야?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철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착과 결의가 담겨 있었죠. 1년 동안 숨어서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주말에도 몇 시간씩만 만나고 연휴에는 가족이랑 보낸다며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오빠의 진짜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철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은의 말 속에서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던 거죠. 지은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른 집을 알아보자. 내가 이사 비용도 다시 대줄게. 철민의 제안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약도 끝났고 짐도 다 옮겼다는 거였죠. 더군다나 그녀의 표정을 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몰래 만나는 스릴을 느껴봐.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만날 수 있어. 얼마나 짜릿해? 지은의 말에 철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릴이라니, 이건 스릴이 아니라 재앙이었죠. 만약 선영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15년간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선영이는 예리한 사람이야. 금방 눈치챌 거라고. 철민의 간절한 호소에도 지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더 조심히 해야겠네. 아니면. 지은이 말을 멈추자 철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아니면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아니면 뭐? 아니면 오빠가 정말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일 수도 있어. 지은의 말에 철민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선택이라니, 지금까지 그는 선택을 피하기 위해 이중생활을 해왔는데 지은이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지만 철민에게는 그녀의 숨소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위층에서는 간간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철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나 몰래 못 도망가. 지은이 마지막에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망가라니,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온 1년이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그동안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된 나날을 보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은과 마주칠까봐 전전긍긍했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철민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친정에 갔다 올게.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금요일 저녁 선영의 말에 철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선영이 집을 비운다는 것은 지은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었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연락도 못했던 터라 지은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안부 인사 전해드려. 철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지은을 만날 생각에 두근거리고 있었죠. 이런 자신이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주일 동안 참았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짐을 챙겨서 나간 후 철민은 한참 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지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어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어?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당연하지.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 철민은 핸드폰을 꼼꼼히 무음으로 설정한 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집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었죠. 그는 계단으로 한층 올라가서 11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드디어 왔네. 지은의 목소리에는 일주일 동안 쌓인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철민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죠. 혹시라도 다른 이웃이 볼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미안해, 지은아. 이 상황이 너무... 철민의 말을 지은이 입술로 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의 집은 철민의 집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같은 평수에 같은 배치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의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와 조명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거든요. 여기서 이러면 아래서 들릴 수도 있어. 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럼 조용히 해야겠네. 더 조심스럽고 짜릿할 것 같은데? 지은의 말에 철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은의 말대로 짜릿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바로 아래층에 아내가 살던 집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금기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간절하게 서로를 탐했죠. 철민은 죄책감과 쾌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쯤 철민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엘리베이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는 계단으로 한층 내려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선영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리워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만약 선영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철민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바로 윗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미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선영이 친정에서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철민은 평소처럼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금요일 밤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몸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그런데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선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들켰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라니? 별일 없었는데.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향수 냄새 같은데 우리 층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야. 선영의 예리한 관찰력은 철민이 늘 두려워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그녀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철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나 보네. 윗집 말이야. 윗집에 누가 이사 왔어? 선영의 질문이 계속되자 철민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응, 젊은 여자분인 것 같더라. 이삿짐 트럭이 왔길래 봤거든.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월요일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철민에게 말했죠. 윗집 사람 정말 젊은 여자네.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걸 봤는데 스타일도 좋고. 철민은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선영이 지은을 봤다는 얘기였거든요. 다행히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이미 선영의 레이더에 포착된 셈이었습니다. 그래, 별로 관심 없는데.
철민의 무관심한 반응에 선영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로 이사 온 이웃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왠지 시큰둥했거든요. 화요일 저녁 선영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층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죠.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말입니다. 여보, 위에서 하이힐 소리 들려? 철민은 텔레비전 소리를 핑계로 못 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이 집 안에서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소리였죠. 아마도 철민을 위해 차려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낮에 집에 있는데 위층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온 거였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거든요. 한낮에 남자가 있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윗집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철민이 돌아왔을 때 선영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윗집 사람 남자친구 있나 봐. 낮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지은을 만나러 간 것이 들킨 모양이었죠. 지은이 그때 너무 크게 웃어서 아래층까지 들렸나 봅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냐? 철민의 대답은 너무 성의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웃의 사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곤 했는데 오늘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목요일 아침 선영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진 단추 하나였죠. 남자 셔츠에서 떨어진 것 같은 검은색 단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추가 눈에 익었습니다. 선영은 그 단추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옷장을 뒤져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똑같은 단추가 달린 남색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한 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거든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남편의 셔츠 단추가 엘리베이터에 떨어져 있었다는 건 그가 윗집에 다녀왔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철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철민은 예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같아서 더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지은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에는 묘한 확신이 생겼죠.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선영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지은도 마침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영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저 윗집으로 이사 온 윤지은이라고 해요. 선영은 갑작스러운 인사에 당황했지만 예의상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지은은 생각보다 젊고 예뻤거든요. 스타일도 세련되었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 혹시 남편분 보험회사에 다니시나요? 제가 같은 업계에서 일해서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뵌 것 같아서요. 지은의 말에 선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남편을 봤다는 얘기였거든요. 철민이 윗집 여자와 마주친 적이 있다는 뜻이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 남편도 보험회사 다니거든요. 그러게요. 세상 참 좁죠?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드리겠어요. 지은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철민을 잘 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선영은 그 대화 이후로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이 돌아왔을 때 선영은 윗집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윗집 여자가 보험회사 다닌대. 당신도 봤다고 하던데? 철민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이 선영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래? 기억 안 나는데. 철민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며 생각해 봤을 텐데 즉석에서 부인한 거죠. 토요일 오후 선영이 마트에 간 사이 지은이 철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려와 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철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지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오빠, 아까 오빠 부인이랑 얘기했어.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현실감이 다가왔거든요. 뭔 소리를 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인사만 했어. 그런데 말이야. 지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부인 전혀 예상 못했어. 나보다 못하네. 지은의 말에 철민은 화가 났습니다. 선영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불쾌했거든요.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선영은, 오빠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남자들은 다 그래. 집에 있는 밥은 맛없어 보이는 거야. 지은의 말이 계속되자 철민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있잖아, 오빠. 나 이제 진짜 오빠의 여자가 되고 싶어. 더 이상 숨어 다니기 싫다고. 지은아, 그 얘기는 당신 아내가 눈치 못 채고 있다고 생각해? 여자의 감은 무서운 거야.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을걸. 지은의 말에 철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선영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아니야, 오빠. 이제 더 당당해져야 해. 어차피 들킬 거라면 더 확실하게 하는 거지. 지은은 일부러 철민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향수를 철민의 셔츠에 살짝 뿌렸죠.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오빠를 내 남자로 표시하는 거야. 이제 숨기지 말자. 철민은 당황해서 화장실로 달려가 향수를 씻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의 향수는 은은하면서도 특별한 향이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선영은 철민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여자 향수였고 선영이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향이었죠. 여보, 새로운 향수 써? 무슨 향수? 나는 향수 안 써잖아. 철민의 부인의 선영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여자의 향수였거든요.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맡았던 그 향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셔츠의 단추, 엘리베이터의 향수 냄새, 그리고 오늘의 향수까지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죠. 위층에서는 또다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하이힐을 신고 있을까요? 선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화요일 저녁 선영은 동창 모임이 있다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요즘 선영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나도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늦을 것 같아. 철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지은과 만날 계획이었죠. 며칠 전부터 지은이 계속 보자고 조르고 있었거든요. 선영이 나간 후 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지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은은 새로 산 란제리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집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특별한 날? 우리가 바로 위아래에서 만난 지 한 달 됐거든. 기념일이야. 지은의 말에 철민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념일이라니 이런 위험한 관계에 무슨 기념일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의 분위기에 휩쓸려 철민도 어느새 긴장이 풀렸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지은은 언제나 철민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지은이 철민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철민도 지은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았죠. 바깥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둘 다 평소보다 대담해졌고 소리를 죽이려던 노력도 어느 정도 포기했죠. 그런데 오후 9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창 모임이 일찍 끝난 선영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때 위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고 그중 남자 목소리가 낯익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분명히 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위층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를 잘못 들을 리는 없었습니다. 한편 위층에서는 철민과 지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일찍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후 9시 30분쯤 철민이 지은의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선영이 10시쯤 들어올 예정이라 그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오빠 벌써 가? 응, 선영이 곧 들어올 거야. 철민은 옷을 정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지은의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죠. 지은아, 내 넥타이 어디 있어? 침실에 있을 거야. 가져다 줄게. 지은이 넥타이를 가지러 가는 사이 철민은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조금 기다렸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웃이 자신을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몇 분 후 조용해지자 철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영이 거기 서 있는 거였죠. 그녀는 철민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여보.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거든요. 바로 그때 지은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넥타이 두고 갔어.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외치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의 상황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죠. 세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남편과 윗집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했고 철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은만이 태연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희 다시 만났네요. 지은의 인사에 선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셔츠 단추, 향수 냄새, 하이힐 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1년 넘게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넘게 자신의 바로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선영은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이 뒤따라오려 했지만 그녀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죠. 복도에는 철민과 지은만 남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하라고. 철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동안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지은은 오히려 시원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속 시원하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어. 뭔 소리야. 내 가정이 망가졌다고. 철민의 절규에도 지은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철민이 집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선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죠. 그날 밤 철민은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만 챙겨서 말이죠. 철민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텅 빈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철민과 지은의 관계를 상부에 신고한 거였죠. 회사 내 분류는 징계 사유였고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철민 씨, 팀장직에서 물러나셔야겠습니다. 인사과장의 말에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지은은 아예 해고되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지은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가정도 잃고 직장에서의 지위도 잃은 상황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좌천되어 작은 지점으로 발령났고 선영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법적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죠.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일이 소문으로 퍼져서 어디서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철민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지?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물었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죠. 모든 걸 잃고 나니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감미로웠던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으로 보였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철민의 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지금 오히려 철민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제 우리 둘만 남았잖아.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어. 가정도 직장도 모든 걸 말이야. 철민의 차가운 말에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년 넘게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지은의 절규에도 철민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죠. 6개월 후 철민은 혼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가끔 선영과 아이가 그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선영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선영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철민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이혼 서류 빨리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요. 선영의 차가운 말투에 철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여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사람이 이제는 성함으로만 부르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이제 남남이에요. 굳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고 철민은 타지 않았죠. 문이 닫히면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철민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 미소에는 후회와 자조가 담겨 있었죠. 바로 윗집은 가까웠지만 돌아갈 길은 없구나. 철민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죠. 욕망에 이끌려 선택한 길의 끝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유혹이 가져온 멀어져 버린 일상, 그것이 강철민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